안녕하십니까. 정치 읽어주는 남자 이내훈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갭투자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가 났죠. 고인이 되신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요즘에 인천이 굉장히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청라가 있는 서구 쪽에는 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은 그 개발 호재랑 맞물려서 또 주변에는 빌라 단지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난개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도로 공사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교통이 엄청나게 막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서야 도로를 넓히고 교통망 확충하겠다. 지금 그 김포 골드라인의 그 이용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수도권 주변에 그 개발들이 계획적이지 않고 건설업자 주도로 해가지고 앞뒤가 뒤바뀌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 엉망인 것 같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서울 시내에 주거 공간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게 수도권 주변으로 밀리는 건데, 집 져서 돈 벌 생각은 하는데 도로 깔아가지고 교통을 해결할 생각을 정치가들이 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일어난 전세 사기 사건도 지금 정치인들은 니 탓 공방을 하거든요. 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에 임대차법 개정안 때문에 이 사건들이 벌어진 거다. 전세 수요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오히려 임대차법으로 전세 상한선을 5% 이내로 묶고 2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수요를 이제 그 전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담합해가지고 갭 투자 사기를 벌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정부의 임대차법 때문에 사기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해법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뭐 원희룡 장관은 이제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 주면은 다른 사기 당한 사람들은 형평성과는 어떻게 되냐라면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갭 투자 사기에 관해서는 그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느냐 마냐는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빌라왕 같은 경우도 2천 뭐 몇백 채를 가지고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건설업자인데, 문제는 갭 투자는 그러니까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 보증금 받은 걸로 또 다른 데 투자하고, 또 다른 데 투자한 데서 또 세입자를 받고 전세금을 받아서 또 생긴 돈으로 또 다른 데 또 투자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빌라왕도 자기가 2,700채 가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빌라수를 불려가지고 갖고 있었고, 그게 이제 어떤 주택가격 하락이나 이런 데에 맞물려가지고 손해가 나니까 뭐 돈을 띵까먹고 도망친다던가, 보통 파산 신청할 때는 이제 돈을 숨겨놓고 파산 신청을 하죠. 그래서 변제는 하지 않지만 사실은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기라고 부르는 건데, 남의 돈으로 100채가 아니고 몇십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를 받는 나라가 OECD 중에서 드물게 한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세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부동산의 거품을 굉장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고 그냥 월세잖아요. 근데 월세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떤 이런 갭 투자로 인한 사기가 우리나라만큼 벌어지지 않는 게, 서양은 그 우리나라보다 이제 중세 시대, 개화 시대가 길었기 때문에 자산의 형성 시기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산의 차이가 크다는 게 좋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그렇게 발달된 과정이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신흥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부자들이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외국에 살기 좋은 나라에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규모가 작지가 않아 가지고 그 부동산 갭이 굉장히 커져 가지고 뭐 웬만한 데는 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외부 자본에 의한 어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나 뭐 외국인 뭐 소유 제한 규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그 여지가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게 전세 제도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갭 투자도 만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이제 집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세 전세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빚 없는 자산으로서 집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건데, 빚을 끼고도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금을 받고 그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추가로 해서 다른 데다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거의 이제 최정점이 이제 빌라왕, 뭐 전세왕 이런 사람들의 몇백 채, 몇천 채씩의 이제 갭 투자인 건데,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부동산 자산이 고정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갭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는 거를 가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데는 다 규제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규제에 묶여 있는 데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밀려나거나 하는데, 거기를 이제 빌라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겟팅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들하고 짜가지고 이제 갭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면 몇천 채를 사놨으니까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걸 노리고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반대로 부동산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졌어. 그 몇천 채 갭 투자로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파산하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 해결은 단순합니다. 과도하게 주택을 갭 투자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죠, 정치권에서. 왜 그러냐? 표 떨어질까봐 그런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세 시장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어떤 갭 투자의 규제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고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거는 너무나 쉽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어느 정당이든 그 부동산 하락한 거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국민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 정치인들도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세 사기가 벌어지고 제2, 제3의 빌라왕들이 계속해서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갭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규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또 정치인들이 또 부동산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비롯해서 본인과 주변과 관계 맺은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자이고 갭 투자를 보통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건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갭 투자로 인한 사기 혹은 파산, 그런 피해 사례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그것들이 전부 우리나라가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정말 삶이 팍팍한 그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이제 정치인들은 그거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정치 구조와 이 정당의 한계 내에서는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갭 투자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거든요. 그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거라는 가정하에 벌이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되면서 6, 70년대 지었던 주택 중에는 노후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다시 짓든 해가지고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의 변동이 있거든요. 개발 호재를 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갭 투자가 이어질 건데, 한 사람 명의로 몇십 채, 몇백 채를 무리하게 갭 투자로 소유하는 거를 규제하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쉽게 말해 일본을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에 투자라는 개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집은 감가상각의 대상이고 세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집은 사면은 돈을 들인다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감소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축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또 새로 지은 집들은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건축 산업도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갭 투자 시장도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와 정치권이 좀 더 부동산이 좀 안착할 수 있게끔 좀 정책을 실현해 주시면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사기 피해자를 국가 돈으로 구제해 주느니 마느니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갭 투자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갭 투자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966명인가요? 제 구독자분들이. 이게 1000명 채우기가 쉽지가 않네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1000명을 넘기고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